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수업하고요. 막 뛰어가지고요. 숨이 막 찹니다. 빠르게 조금 그리고 간단하고 핵심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몇 번째입니까? 마지막 몇 번째입니까? 아, 5번째인가요? 이제 좀 힘드실 때가 됐는데요. 그죠?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국어 관련해서 정말로 조금은 중요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게 잘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김민준이고요. 지금 대성마인에게서 인간 강사로 수업 진행하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이렇게 현장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은 지금 현재 우리 영동고 그리고 휘문 그리고 중동 이렇게 3개 학교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는 학교에서 10년간 근무를 했고요. 강남에 있는 자사고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학원 나온 지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원에 첫 해 나온 그 해부터 영동을 담당을 해서 이제 올해가 딱 10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영동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조금은 잘 알고 아이들 잘 가르칠 수 있다. 요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바뀐 내용을 조금은 말씀드려볼게요. 자, 교과서는요 미래인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우리 미래인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전에도 미래인을 선택했었는데 활동이 굉장히 많은 교과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교과서에서는요 다른 내용은 거의 사용 안 하시고요. 문학만 사용하십니다. 적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요 문학만 사용합니다. 문학만 사용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래인 교과서에요. 문학작품이 한 7개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작품 정도만 우리 중간기말, 중간기말에 나눠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외가 이제 중요한데요. 아마도 이전의 과목들에서 우리 영동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으나 우리 국어만큼은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도 그렇고요. 제가 강남구 전체를 봐도 국어만큼은 굉장히 까탈스러운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요.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하면요. 거의 한 5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굉장히 많은 학교고요.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축하드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많은 분량을 이제는 굉장히 체계가 잘 잡힌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학교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우나 실제로 아이들이 이 과정을 충실히 잘 따라가면 다른 어느 학교보다도 수능 측면에서는 정말 좋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국어에서는요. 제가 다른 과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영동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를요. 1년에 3권을 사용합니다. 교과서는 문학작품만 사용하고요. 부교재가 3권인데 작년 기준입니다. 자, 우리 문학은요. 기출의 바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교재는 풀스록을 썼습니다. 자, 얘네 둘 다 고3 기출문제들을 엮은 교재예요. 그래서 고3 수준의 제재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EBS 국어문법의 원리. 자, 얘는요, 재작년에도 요걸 사용했으니까, 사실은 문법 교재를 왔다 갔다 다른 걸 사용하시다가, 국어문법의 원리를 어느 정도 정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요 교재도 3학년 수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년간 요 3권을 다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자, 우리 문학 프린트가 또 시험 범위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범위가 될 거고요. 우리 평가 구성을 잠깐 보시면 자, 우리 일주일에 4시간 4단위 수업이 진행되고요. 중간기말고사가 각각 40% 그리고 수행평가가 20%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자,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필고사 보시면 자, 선택형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만 나오고요. 서술형은 아예 없습니다. 서술형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요. 아이들이 조건에 맞춰서 쓰지 못하면 불필요한 감점은 하지 않겠다.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정답을 뽑을 수 있게 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객관식만 출제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별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 문제로 친다면 사실은요. 고2보다 우리 영동 2보다 영동 1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실제로요. 우리 그 이유가요. 3학년에 계시던 선생님이 1학년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러면서 범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문제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문제들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로 선지 자체의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보다 3학년 모의고사 또는 평가원 기출보다도요. 선지의 질은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제로 그 선생님이 우리 모의고사 출제도 다 들어가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학년 중에 하나다. 거기다가 심지어요. 아이들이요. 조금 안타깝게도
고사별 배점이요. 100점 만점으로 하지 않고요. 25점으로 만점으로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균이요. 15점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나면요. 애들이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문제 자체가 어려운데 평균은 25점 만점이 15점이에요. 15점이면 실제로 50점에서 조금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시험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편에 속하고 심지어 정답지를요. 바로 주시지도 않아요. 시험이 다 끝나고 오후에 그냥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 점수는 이 정도인데 옆에 친구가 몇 점인지도 내가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시험 딱 치르고 나면 선생님 망했어요. 이 답변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점수가 굉장히 잘한 점수.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난도는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동고에서 좋은 점수를 맞기 위한 등급 포인트 4가지를 조금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일단은 많은 시험범위입니다. 자, 학습 계획을 철저히 해야 돼요. 자, 문학, 독서, 문법이요. 1년 내내 3개 영역이 다 나와요. 근데 이 3개 영역은요. 실제로 수능에서 포함되고 있는 영역이죠. 그런데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도요. 작년 중간고사 때 작품 수로 12작품이 시험 범위에 포함됐어요. 12작품이면 내신에서 어느 정도냐면요. 실제로 2학년에서 문학 시험 때 12작품이 한 번의 시험 범위예요. 그런데 한번고사에 문학으로만 12작품, 독서에서 4지문이 포함됐고요. 그 다음에 문법에서 의문 변동까지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에 비하면 거의 5배 가까이 됩니다. 시험 범위가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매주 제가 진도 나가는 분량만큼 아주 꼼꼼하게 그 주차의 공부를 마무리해야 돼요. 심지어요,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제가 수능하고 내신 수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방학 때 아이들이 내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을 굉장히 반대하는 강사거든요. 왜냐하면 1년은 52주예요. 그런데 내신에 몇 주를 사용하냐면 32주를 사용합니다. 고사별로 8주를 써요. 제가 6+1 수업이 진행되고 한 주는 시험 보고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20주가 그나마 내가 수능을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내신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2학년에 올라가서 만약에 내가 등급이 안 나왔어. 그렇게 되면 수능에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한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20주만큼은 분명히 수능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한다라는 주의예요. 그래서요, 제가 빨리 절대 개강 먼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을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조금 대충 치고 넘어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범위가 많을 때는요. 거의 수업을 10번 가까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료 보강을 제가 3번, 4번씩 불러서 아이들 수업을 진행을 해요. 제가 지금도 보시겠지만 말이 느린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굉장히 지금 천천히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느린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면 아이들한테 분명히 효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업 내용을 진행을 하면서도 시간이 부족해서 항상 아이들한테 2번, 3번은 더 불러서 수업을 진행을 해요. 그렇게 할 정도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 주차 진도 나가는 만큼 꼼꼼히 마무리해야 한다. 요거는 제가 첫 시간부터 아이들한테 아예 안내할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문학 부교재입니다. 교과서 이상의 비중.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에서는 문학 작품밖에 사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문학 작품의 수가 교과서에 있는 건 굉장히 적어서 자, 우리 부교재의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부교재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고요. 작품 수는 굉장히 많고요. 교재에 없는 지문까지를 출제할 수 있다. 그래서 외부 지문에 조금 대비를 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독서예요. 독서는요. 명확히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학년 지문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실제로요. 거기다가 비문학 같은 경우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학하고 독서하고 비문학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쉬워야 정상이에요? 질문입니다. 뭐가 더 쉬워야 정상이에요? 문학이요? 아니요. 독서는요. 설명문과 논설문이에요. 심지어 설명문은요. 설명해준 글이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독서가 더 쉬워야 정상입니다. 문학이라는 건 주관적 감상이 가능한 예술이라고요. 이 예술은요. 여러 갈래로 여러 시선으로 이 작품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독서를 훨씬 더 어려워해요. 왜 그러냐면 독서에 담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 내가 명확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독서에서는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수업을 한번 하시고 나면 안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또 한번 하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문제를 가지고 변별을 하려면 문제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문 이외의 것을 보기상자에 제시하고 이 보기상자에 대한 독해가 명확히 되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게 출제를 하세요. 그래서 보기상자에 굉장히 큰 힘을 주시고 이 보기상자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미리 학습하지 않으면 그러면 독서 지문은요, 애들이 문제 풀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독서를 학습할 때는요, 지문에 있는 문장을 하나도 빠뜨림없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이 지문의 제재와 관련된 것들도 배경 지식으로 미리 학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시간이 모자르지 않게 문제를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가서 제가 문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 우리 모의고사 기출에 출제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난도로 조금 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분량도 많지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로 어느 정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예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정통으로 진검승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무엇이냐면요,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문법 수업을요, 조금 안타깝게도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하지 않으세요.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많으면 3번, 적으면 2번.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문법 시험 범위는 끝내요. 그러니까 시험 전주에 합니다. 문학하고 독서 다 끝내고 마지막 주에 문법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법은요, 실제로 학습하고 나면 내가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한 뒤에 문제를 통해 적용까지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법은요, 항상 제가 먼저 선행해서 할 겁니다. 내신이 6+1로 만약에 진행이 되면 3주차에서 4주차쯤에 범위가 확정되어서 나오면 그때 제가 그냥 먼저 선행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 완벽하게 체화시키고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다 한 뒤에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의문이 나올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의문부터요, 단어 그리고 문장, 문법 요소 그리고 고전 문법까지 사실은 거의 다 누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사실은 재작년까지는 문법이 누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때 범위가요, 2학기 기말고사 때까지 계속 누적이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누적은 뺐습니다. 그런데 문법은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전의 문법 내용을 모르면 현재의 문법 내용도 정확하게 알기 힘듭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자주 듣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아이가 집에 왔어요. 근데 엄마가 안 보여요. 엄마 어디 계세요? 했는데 엄마가 대답하십니다.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부엌에 있어 2번. 다시요. 엄마 부엌에 있어 1번, 엄마 부엌에 있어 2번. 몇 번이 답이죠? 1번 부엌에가 맞죠? 그죠? 자, 부엌에가 지금 끄덕였어요, 아이가. 부엌에가 맞는 이유는 에라는 말은 조사예요. 조사는 형식 형태소예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 있는 종성은요, 연음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요, 의문에는요, 형태소라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태소 개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간단한 연음 법칙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틀린 발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거 적용해 볼까요? 무릎을 꿇다 1번, 무릎을 꿇다 2번. 몇 번이 맞죠? 다시요. 무릎을 꿇다 1번, 제가 수업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무릎을 꿇다 1번, 무릎을 꿇다 2번. 몇 번이 맞죠? 1번, 무릎을이 맞죠? 을 또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로 형식 형태소니까요. 맞나요? 자, 그래서 이때는요,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아예 형태소 개념도 미리 땡겨서 다 학습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의문 변동을 학습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때는요, 큰 틀에서 사실은 1학년에서 학교의 의도에 맞춰서 우리가 공부도 해줘야 되거든요. 당장 내신도 잘 봐야 되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수능을 치를 수 있을 정도까지 수업을 아예 진행을 할 겁니다. 아이들한테도요, 아예 야 우리 이렇게 수업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수능을 치를 수 있을 정도. 1학년 끝나고 나면 적어도 1년간 공부했는데 내가 수능에서의 문법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대책, 대비 방안은 어떤지 간략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에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작품 자체를 아는 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외적 증거가 바로 뭐냐면 작품 외적으로 제시해주는 보기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보기상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내용 잠깐 보시면 많은 시험 범위로 외부 연계 작품은 거의 출제하지 않습니다. 1학기 때 외부 작품은요, 많이 나와봐야 한 작품 정도예요. 왜냐하면 1학기 때는 현대문학들을 다루어요. 그래서 현대문학에서는 외부 작품을 많이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시험 범위가 많기 때문에 시험 범위 작품도 다 출제가 안 돼요. 애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12작품이 시험 범위였는데 시험에는 10작품밖에 안 나와요. 9작품밖에 안 나와요. 이런 식이에요. 예전에는요, 실제로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3학년 선생님이 맨 처음에 내려왔을 때요, 그 다음 연도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문학이 몇 작품이었냐면 60작품이었어요. 심지어 학교에서 수업도 다 안 해주셨어요. 그때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영상으로 막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때요, 제가 수업을요, 13번 했습니다. 저도 영상 찍고요. 그러지 않고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제발 학교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애들이 수업을 못 따라오는데 문법 같은 경우에 막 한 번, 두 번의 문법 의문 변동을 끝내버리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 못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냥 막 때려주니까 아이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수업을 할 때 한 명 한 명 다른 애들 대부분 이해하는데 한두 명이 이해 못한다? 그걸 멈추고 계속 더 할 수도 없고요. 저 또한.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서 제가 성격이 약간 못된 면이 있어서요. 그냥 넘어가는 걸 조금 잘 못하거든요. 심지어 부모님들도 그런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제가 폰에요, 이렇게 메시지 1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거의 질문을 바로 즉답합니다. 제 성격이 딱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맨날 말씀드렸어요. 제발 학교 가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점차 줄어서 지금 진짜 적당한 양인 거예요. 아이들이 나갈 수 있는, 그래도 다른 학교에 5배 정도 됩니다. 지금이 딱 적당한 양인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작품은 많이 출제 안 돼요. 그런데 자, 보기를 통한 외적 증거 문제, 이게 수능형이라고 이야기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론 및 관련 배경 지식도 폭넓게 보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도 폭넓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교과서, 부교재, 프린트 동일한 비중으로 학습해야 된다. 자, 우리요, 교과서가 포함되는 때가 있고요. 자, 얘는요, 1학기 중간, 2학기 중간에는 교과서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거의 부교재랑 프린트만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실제로요, 문제가 출제되면 이런 식인 겁니다. 자, 이 문제가요, 작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 방향이라는 현대시예요. 보기상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기상자의 길이가 적지 않죠. 이런 식으로 외적 증거에 대한 판단 문제가, 자, 실제 이 2번도 그렇고요. 그리고 자, 우리 3번 이렇게 외부 작품까지 함께 나왔고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자, 지금 6번, 9번, 13번, 14번까지. 이렇게 외부 연계된 요 지문들, 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요, 아예 아이들 진도 교재를 만들 때 실제 요 내용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교재를 자체적으로 다 만듭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 영동은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부교재를 또 언제 바꾸실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먼저 나가실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진도 교재나 과제 같은 것들을 제가 매주 학교 진도를 확인해서 그 주차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부교재로 뭘 하실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아예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반별로 어떤 내용이 수업이 있는지 교재를 다 걷습니다. 선생님별로.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 필기를요, 다 종합해서 다시 피드백 잡서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선생님이 강조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하고요. 자, 그래서 명확한 작품이와 외적 증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자, 부교재 자체 분석 교재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제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빈칸 암기로 작품 완벽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요, 반별 학교 수업 내용 반영한 자체 분석 자서를 줄 거고요. 자, 여기에 블랭크를 뚫어서 아이들이 이 내용 완벽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테스트예요. 기념
연도에 출제된 지문이라면 우리 영동에서 출제된 모든 기출문제 다 풀어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테스트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부교재 작품 관련해서 자, 수능 내신 기출 엄선 문제들 과제로 나가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상 문제 토대로 변형 문제 나가면서 모의고사까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업 테스트 그리고 클리닉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요거 누적으로 출제해서 살펴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비문학입니다. 자, 얘는요 100%가 거의 적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수능 독서에서요 비문학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쉬운 문제가 뭐냐면 지문에 있는 내용 맞는지 아닌지 똑같은지 다른지 일치성 확인하는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일치성 확인하는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적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기상자 통해서 외적인 내용을 주고 판단하게 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요. 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식이에요. 보시면요. 자, 얘는 부관이라고 하는 법률 지문 관련된 거거든요. 보시면 보기 1 있고요. 보기 2 보이시나요? 이게요. 실제 시험지로 치면 반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보기 상자를 이렇게 길게 내세요. 이렇게 내 아이들 변별도 되고요. 실제로. 그래서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비문학에선 한 문장도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온전히 다 설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되지 않는 문장이 있으면 반드시 선생님들은 그 부분에서 문제를 출제하세요. 어려운 문장에서요. 그래서 자, 완벽히 지문 내용 숙지한 뒤에 이렇게 나올 만한 것들도 예상해서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CDS 프리미엄이라는 경제 지문 가지고 출제한 거거든요. 이렇게 적용해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적용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요거는 LFIA 키트 과학 지문이거든요. 이 과학 지문 또 이렇게 적용 문제로 출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완벽히 이해한다. 라는 거고요. 자, 보시면 얘는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아예 구조화된 문단별 핵심 내용 요약을 해주고요. 거기에 이 핵심 내용의 요약본에 블랭크를 뚫어서 또 완벽하게 아이들 내용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과제로요. 아예 문단별로 아이가 스스로 요약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요. 학교의 수행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과제로 문단별 요약을 낼 거고요. 자, 수업 후 테스트 볼 때는 기년도 기출로 이렇게 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단별 요약까지 나갈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법입니다. 문법 굉장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누적범이고요. 자, 문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요. 3주차에서 4주차 수업을 진행을 할 때요. 문법은 아무리 이해를 잘해도 암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완벽하게 학습을 해야 되고요. 제가 문법 수업을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매주 패스페일 테스트를 볼 겁니다. 그래서 페일이 나오게 되면 수업 끝나고 재시험 봐서 다 맞을 때까지 무조건 테스트 보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패스페일 테스트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문법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그리고 버튼 누르면 음료수 나오듯이 툭 누르면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암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문법은 문제를 학습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점검용입니다.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요. 실력이 안 늘어요. 이론이 안 되어 있으면. 그리고 오답도 못해요. 대부분 다 사례를 적용하는 문제라서. 그렇게 해서 자, 완벽하게 암기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거다라는 거고요. 문법 문제 이렇게 출제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법은요. 제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 문법의 원리가요. 3학년 아이들이 보는 책이다 보니까 설명이 자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법 교재는요. 아예 제 자체 교재로 먼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국어 문법의 원리는 마지막 총 점검할 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사례까지 보는 걸로. 그래서 자체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 그리고 수능 10년치씩 기출문제들 다 풀어볼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마지막 제가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거 보시면 되고요. 우리 제 수업 시간은 맨 뒷페이지에 있는데요. 자, 토요일날 2시고요. 그리고 클리닉이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에는요. 제가 다른 수업 전혀 온라인 수업도 오프라인 수업도 안 잡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1년 내내 제가 클리닉 하는 날이고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에는요. 만약에 테스트 점수가 미흡하다 또는 과제가 미흡하다 그러면 와서 무조건 점검받고 클리닉 자료까지 다 수행을 하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따로 연락드릴 거고요. 자, 수업
끝나고 나면 항상 이렇게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저는 카카오톡으로 드리는데 오답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드리고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뭐 이제 주차별로 수업이 이랬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반 분위기는 이랬어요.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별 전달사항 그리고 과제 이런 것들 여기다가 적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점수는 몇 점입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도는 몇 %입니다. 이런 것들 보내드릴 거고요. 자, 이런 데 눌러보시면 성적 추이는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클래스의 반평균은 어떻게 되고 최고점은 어떻게 되고 우리 아이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누적으로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요. 하나만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요. 이 주차별 내용을 적을 때요. 굉장히 고심해서 공들여 적거든요. 이번 주에는 아이들이 힘들었습니다. 맛있는 것도 좀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뭐 암기 테스트 볼 겁니다. 아이들 저랑 같이 좀 갈궈주세요. 이런 내용이 다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여기는 안 읽으세요. 안 읽으시고 어디만 보냐면 여기만 보세요. 우리 아이 테스트 몇 점인가? 과제는 했나? 이거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잘 관리하고요. 이상 있으면 연락 드릴 거고요. 저랑 우리 개인 실장님이요. 제 개인 실장님이 따로 다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빠뜨림 없이 잘 관리해서 가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고요. 자, 요 맨 뒤에 요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제가 고사별로 끝나고 나면 그날 아이들한테 점수랑 이런 것들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분석 문자를 보내드려요. 이게 작년 중간고사 분석 문자입니다. 제가요,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뭐 여러 말씀 드리는 것보다 요걸 한번 읽어보시면 아, 올해 중간고사가 이렇게 진행되겠구나 라고 바로 감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영역별로 분석해서 문항별로 분석해서 이렇게 문자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등급 컷까지 예상까지 이렇게 해서 매 고사별로 보내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제가 전달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